어제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하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게 금투세 폐지를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이대로 금투세 시행 강행하면 퍼펙트스톰, 그러니까 초대형 복합 위기가 닥칠 거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냥 놔두면 5개월 뒤에 시행된다. 주식시장 변동성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지체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급변동은 엔캐리 청산, 이게 이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경제 이슈에 영향을 받았고 우리가 또 성장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당장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금투세를 이용해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고 하는 거냐.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여당이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대신에 감세 정책, 금투세 폐지가 이제 감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 틈을 이용해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자, 우리 장윤성 기자님 이 싸움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민생을 들고 나온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생이 심각하기 때문에 현안 질의도 하고 국정조사도, 원래는 국정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국정조사하면 금감원이나 이런 등등이 정부기관이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현안 질의로 바꿉시다 해서 현안 질의로 이제 순화한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TMF 사태, 뭐 이제 주식시장 문제 등등 해서 뭐 고물가, 고유가, 거기다 이제 전기요금 오르죠, 가스요금 오르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동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영업자가 폐업률이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가계부채 뭐 말을 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는 이제 곡소리가 나오는 지경인데, 그 와중에 그래도 여당 대표가 민생 문제에 대한 법안을 좀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정책위 의장 간의 대화에 나서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금투세가 본질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하나는 정보 자산이 수십 년간 모은 정보 자산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정보사 사태 관련해서 간첩법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이슈에 천착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투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그 심각한 내수 불황에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세울 거냐, 이런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안 그래도 저는 진성준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 간호법, 여당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고준위법, K칩스법, 그다음에 모성보호 3법, 구하라법, 이런 등등,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하니까 하더라도 그런 법들, 그리고 양곡법, 한우지원법, 민주당이 제안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을 이번에 합의 처리를 좀 해라. 그래서 뭔가 일이 되는 국회, 뭔가 돌아가는 국회, 활력 있는 국회로 좀 가야 국민들이 좀 숨통이 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저는 금투세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보통 이제 10년, 20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올해는 좀 따는 해도 있고, 그렇죠. 또 이게 잃어버린 해도 있고. 잃어버린 해가 더 많지 않을까요? 대부분 개미들은 네. 이제 90% 이상 손해본다 봐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개미들이 왜 하겠어요? 사다리가 없어요, 올라갈. 그래서 코인도 하고 주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잃었을 때는 10원도 나라가 안 도와줘요. 네. 근데 올해 좀 땄다 해서 20%, 20%가 아주 높은 세율입니다. 네. 개미들한테. 네. 이걸 이게 다 나라가 가져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확정된, 예를 들어 올해 주식에 내가 1억 벌면 주식 손 뗍니까? 그 다음에 해가 제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아직 완전하게 확정된 소득도 아닌 걸 이렇게 떼가는 거, 이거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사나 모든 걸 합산하거든요. 시스템 이렇게 구축하는 게 국민의 사생활을 손바닥 보듯이 보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제 코인에서 얼마나 벌었는데, 주식에서 그 많은 종목을 사고 팔았는데 요거 얼마 버는 거, 요게 다 구축하려면요 세금 1조 거둘러 하다가 구축비도 이게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더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거래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일어나 손해보나 따나 거래세, 이거는
저항이 적어요. 왜냐면 자기 사고 팔 때 조금씩 떼가니까 네. 이거 그냥 두시고 이거 없애 이걸 두는 게 나아요. 이거는 조세 저항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안 없앴잖아요 지금요. 제 말은 지금 검투세는 훨씬 이게 덕보다는 실이 많을 겁니다. 아마 1,400만 개미들이요. 세금 내는 사람은 1%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누구나 꿈을 먹고 살아. 나도 주식에서 코인에서 나도 한 1년 부자 돼봐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저항하는 겁니다. 네. 서 변호사님 열심히 금수저 폐지 주장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댓글 중에 주식은 도박이다. 주식을 버려야 산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돈 벌어라.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 지금 후보도 당대표 후보도 지난번 TV 토론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에서는 이 금투세에 대해서 유예를 하거나 어떤 좀 폐지를 하다라는 어떤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저는 이 부분은 저는 뭐 여야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금투세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금액을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그러니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좀 높이자. 어떤 지금 5천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20%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1억 원 이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여야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금투세가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는 또 부과가 되지 않아요. 실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예. 역할을 하는 건 기관 또는 외국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미들에게만 부과가 되는 세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정부에서 이게 입법할 때 약간 네. 특혜 소지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금을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것은 기관 또는 외국인인데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안 걷고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개미들한테는 돈을 걷겠다라는 세금을 걷겠다라는 네. 식이 되기 때문에 좀 저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그리고 지금 꼭 시행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주식이 저평가된 면도 네. 없지 않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투명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시잖아요. 주식 아까 댓글도 있었지만 주식이 무슨 도박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원래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어떤 그 회사의 가치에 따른 네. 주식 상승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도박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금투세에 대해서는 좀 폐지 또는 실행을 조금 유예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주식 폭락에 민주당의 금투세가 기름을 붓는 꼴이다. 민주당의 책임을 물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금투세 폐지 안 하면서 금융선진국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러다 해외 투자자들 다 간다는 사실 모르나. 지금까지는 이제 금투세 폐지 쪽에 의견을 주신 분입니다. 반면에 그런데 진짜로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르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도 주셨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폭락했구만. 마치 대증요법이라 되는 양 참 웃긴다. 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와닿습니다. 요즘 살기 너무 힘들다. 김밥 한 줄 5,500원 물가 장난 아니다. 신조 대변인. 사실 이게 뭐 주식 폭락은 일부에 관한 문제고 민생은 맞다 고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고단한 상황이 맞죠 지금. 그런데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를 열겠다. 본인들이 민생 입법을 하겠다. 거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헌하자마자 했던 행태가 어땠습니까? 무차별적인 탄핵 공세 그리고 특검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략적인 행태만 벌여왔습니다. 과연 민생과 직결되어 있었던 법안 무엇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투세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민생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금리 문제도 있고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 그 파도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관련돼서 입장을 내놓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그 민주당의 한 의원의 SNS 등에 달려가서 지금 무차별적인 댓글을 다시겠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은 지금 속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정치적인 행태만 벌이고 있어요. 이거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금 전인데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당대표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직접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대승적으로 그 토론에 나서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두고 한번 저희 국민의힘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국민의 삶 그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기자님. 네. 저는 민주당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받아서 민주당과 한동훈 대표가 뭐 그 박찬대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그 금투세 폐지를 둘러싸고 센 토론을 한바탕 했으면 좋겠다. 저도 바라는 바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슈예요, 대변인님. 왜냐하면요, 이게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앞서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돈을 벌든 잃든 주식을 하면 무조건 거래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 그렇죠. 거래세를 내야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래세 대부분의 금융선진국들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금융선진국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여야 합의가 있어서 2020년도 국회에서 이것을 그 금투세를 신설하고 거래세를 폐지하자라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요. 단 지금 당장 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유예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니까 또 논의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유예하자라고 해서 2024년까지 유예하고 2025년 1월에 시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2번 유예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없애자라고 하면 금투세 폐지하자라고 하면 다시 거래세로 돌아가는 금융 후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사람들이 대만 예를 계속 드는 거예요. 대만이 실패한 것은 거기선 대만이라는 나라는 아직 금융실명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금융선진국인 나라가 아니다. 그 대만은 금융후진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등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런 거냐?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1,400만 개미 가운데 14만 명만 1%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1,400만 개미들이 나도 언젠가는 5천만 원의 수익을 혹은 또 그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1,400만 표 때문에 이거를 하자 말자 유예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필요하다라는 조세 형평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야 합의로 이미 기결정이 된 반대 이걸 다시 흔든다? 있을 수 없고 다만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또 유예하는 것은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반대다. 이런 주장 확실히 하고 있고요. 다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돌아오는 세액에 큰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요 금액은 확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가 기합의해놓고 그리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계속 정치 논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의 정치 행위는 대단히 잘못돼 있다. 합의했으면 약속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금투세 생방송 토론 기대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자.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데 민주당만 잘못한 거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금투세하고 싶으면 최소 코스피 3천 만들고 해라. 시기를 거론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식을 좀 아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 개미들 파워를 아는 거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소정 변호사 여기서 하실 말씀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네. 근데 그걸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종부세 같은 게 있죠. 예. 이런 거는 이게 미실한 소득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올해 집값이 올랐어요. 내년에 폭락할 수 있는 거예요. IMF 오면. 그렇죠. 그럼 이게 그 돈 세금 돌려줄까요? 안 돌려주죠. 그럼 이게 그 소득이 확정된 소득입니까? 아니죠. 이런 걸 이게 미실한 소득이라고요. 주식이란 게임이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내가 올해 1억 벌고 딱 주식 손 떼고 네. 코인 손 떼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거 좀 이거는 이게 설명드릴게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럼 손해해도 있고 다른 해도 있는데 땄을 때만 세금 다 징수하고 손해봤을 때는 전혀 보존 안 해주고 이게 아니, 법에 완전하게 있어요. 확정된. 그래서 저는 방법이 예를 들어 우리 은행에 나가 이자를 벌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때리라 이거예요. 또는 이게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거기는 세금 때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에 따라서 어떻게 딱 골라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 이거는 확정된 소득이 아닙니다.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법안에 그 서 변호사님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서 5년간의 투자 내용을 설명해서 작년에 내가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올해 5천만 원을 잃었어요. 5천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5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올해 1억을 투자를 해서 1억을 벌었는데 다음 해에 빵원이에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1억 투자했는데 1억 마이너스, 내년에도 1억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의 주식 변동 거래 내용을 보고 그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거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무조건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까 종부세 말씀하셨는데 20억짜리 집에 살면 종부세 80만 원 정도 내요. 20억짜리 집에 살면서 80만 원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에 똑같은 평수에 사는데 지방에서 한 넓은 집에 살지만 20억짜리 집이 있습니까? 30억짜리 집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제 세금을 그렇게- 부과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종부세 내고 싶어요. 예? 저도 종부세, 서 변호사님 종부세 내실 텐데 전 종부세 못 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저는 세금을 내고 부자들이 그리고 내는 세금만큼 그 정당하게 뭐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세금이 좋은데 잘 쓰이면 되는 겁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깨고 누구 해외 순방 가는데 알 수 없는 예비비까지 땡겨가지고 500몇 억씩 쓰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에 조세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죠.